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누르다 드립니다. 스왈로?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진행자 박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널 한채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박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박진혁입니다. 네, 제가 MC를 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산업 소식과 약간 스포츠 이슈라고 할까요? 그걸 연관 지어서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번 스왈로에서 다룰 소식은 메시 이적에 관한 비화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메시가 그 자유계약으로 풀려난 것부터 해서 이제 엄청나게 스포츠계에서 뭐 이 팀 갈 것이다, 뭐 맨시티 갈 것이다, 뭐 아구에로가 왔으니까 맨시티 가지 않을 거냐,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았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최근 축구 시장 자체가 메시에 굉장히 맞춰져 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렇죠. 메시가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계약으로 PS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메시가 그 사실상 보면은 엄청 아쉬워하기도 아쉬워한 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포츠 팬들의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그렇게 PSG는 결국에 최강의 스쿼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앞서 제가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숨겨진 비화가 있기 때문에 속사정이랑 진행 상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스포츠 리그가 엄청나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중 수익이 확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는 뭐 쉽게 생각해보자면 가수들에게 콘서트가 없는 상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축구 리그 역시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 리그에서는 이 현재가 정말 어려워요. 현재. 이걸 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가 어렵다는 것을. 더불어서 이 메시가 속해 있던 리그에는 라리가라고 하죠. 이 라리가에는 셀러리 캡이 존재해요. 근데 이 셀러리 캡이 좀 특별한 게 14 시즌부터 도입된 것으로 클럽 수익에 따라서 선수들의 연봉 상한선을 정해 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리그 전반적으로 수익이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연봉 상한선도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처해졌으니까 고액 연봉자가 엄청나게 많은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위험해진 거예요. 이 선수를 붙잡고 있긴 해야겠는데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셀러리캡 효과로 인해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메시와 재계약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팀에서 이 선수를 이적시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투자를 받아서 팀의 수익을 늘림을 통해서 연봉 상한선을 늘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예로 CVC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CVC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이희정이요? 네. 네, 희정씨입니다. 희정 우선 씨. CVC 협정이 뭐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는 앞에 다원 씨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간단히 CVC 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사모펀드사인 CVC와 라리가가 이제 투자 협약을 맺는 걸 이제 CVC 협약이라고 해요. 이제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라리가가 이제 CVC로부터 27조 유로, 한화 약 이제 3조 6,4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이제 받는 형식의 계약인데요. 이제 각 구단들이 이제 3조 6,400억 원을 이렇게 나눠 가지면서 그 금액을 지원받는 대신에 이제 사용하는 용도는 이렇게 한정이 돼요. 각 팀은 약 2억 5천만 유로, 이제 한화 약 3,500억 원 정도를 이제 즉시 지급받는데요. 투자액의 70% 정도는 이제 의무적으로 시설과 연구 개발 등에 사용을 하는 하고, 이제 15% 정도는 선수단과 계약이나 이제 이적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15%는 이제 클럽의 이제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스폰서십 형태가 아니라 이제 투자를 받는 팀들은 40에서 50년 동안 중계권 수익의 10% 정도를 CVC 이제 펀드사에게 이제 내주는 그런 형식의 계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협정은 이제 한국 시간 8월 12일 라리가 1부 리그 42개 구단 중에서 이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틱 빌바오, 그리고 2부 리그 익명의 1개 팀을 제외하고는 38개 팀이 모두 찬성을 하여서
이 형식의 이 계약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라리가가 발표하기는 이제 CVC4는 이제 스포츠 업계에서 손꼽히는 이제 글로벌 투자사이고 이전에 이제 F1과 럭비와 같은 이런 종목의 큰 흥행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라리가 또한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협정에 많은 이제 관계들이 얽히면서 이제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발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CVC 투자 이제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제가 CVC 입장에서 보면 이 투자는 이제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투자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로 팀들이 이제 하락세를 겪고 이제 백신을 통해서 이제 팀들이 약간 반등을 진행하려고 할 때 딱 이제 CVC가 투자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팀들도 이제 미래보다는 현재를 걱정해야 할 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걸 CVC가 잘 노려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희정 씨가 참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현재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CVC가 적절하게 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이 3조 6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딱 투자해 줬는데 이게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슈퍼리그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금액을 이 한 리그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이 정말 그 탑 몇 개 팀 제외하고서 많은 팀들 같은 경우는 이 투자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VC가 어떻게 이제 메시의 이적과 연결이 되었는지 승원 씨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방금 다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지금 현재 당장의 모든 팀들이 최소 2억 7천만 유로 정도씩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여러 팀에게 메리트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간단하게 희정 씨가 얘기한 거에 보태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나가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설명하려는 부분이 메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FC 바르셀로나 구단의 입장에서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모든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모든 라리가 팀들이 이 결정에 승인하면서 이제 결국 이 둘은 CVC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치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것을 반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구단은 이미 세계적인 빅클럽으로 리그 내 다른 팀보다는 훨씬 독보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그 중계권 양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두 팀도 지금은 굉장히 돈에 궁한 건 맞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결정에 승인을 했을 때 레알과 바르샤는 약 2억 7천만 유로 방금 아까 희정 씨가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두 구단은 라리가 중계권료의 각각 25% 정도씩을 받기 때문에 매년 2천만 유로를 가까이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10%가 나가는 상황에선. 그렇게 되면은 최소 4, 50년간 지속이 된다고 전망을 한 상황에서 최소 6억 유로 가까이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익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손해가 너무나도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후안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이 메시와 재계약을 할 수는 있었지만 향후 50년간 구단의 중계권을 뺏어가려는 라리가의 새로운 투자 계획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제 CVC에서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그 전에 재정관리 실패가 겹쳐서 메시의 연봉을 삭감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국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하게도 아까 처음에 다원 씨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조금 남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봉을 절반으로 삭감을 하는 것을 동의하고 5년 연봉 총액 2억 유로에서 1억 유로로 낮춰지면서 바이아웃 기준 7억 유로에서
6억 유로로 내려간 계약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는 1억 유로 가까이가 내려간 금액으로 굉장히 크게 감소한 건데 이 일을 감수하고도 메시는 바르셀로나에 남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또 이제 라리가의 연봉 상한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하고 메시와의 재계약이 불발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바르셀로나는 팀의 레전드를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이후에 더 자세한 사항은 진혁 씨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메시가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에 이적을 할 때도 굉장히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메시는 돈보다는 팬과 구단의 입장을 존중을 해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게도 안타깝게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지금까지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원 씨가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레알과 바르셀로나 두 팀이 반대를 하면서 막 라리가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20 시즌만 보더라도 라리가에서 4조 2천억 가량의 중계권 수익을 대부분이 바셀과 레알이 벌어들인 수익이래요. 근데 이 CVC 계약이 이후에도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수익을 분배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돈을 3조 6천억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약간 상환하는 느낌인데 그거를 대부분이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하게 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것 같고, 더불어서 이 슈퍼리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같은 상황, 이 팀이 이 50년 정도 동안 이 라리가라는 리그에 묵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슈퍼리그에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이 팀의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원 씨가 말씀을 해주셔서 한 가지를 조금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를 계산해 봤을 때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입장에서 보는 적자는 거진 4억 유로에 가깝게 적자를 보는데 다른 지금 중소기업 그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구단들은 실제로 보는 적자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도 한 1억 유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유로도 안 되는 적자는 이제 충분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충분히 메꿔 나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가 없다고 보면 되는데 결국 책임을 조금 전가하는 그런 동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서 아직 바르샤와 레알이 이제 협정 중이기 때문에 이 협정이 어떻게 끝맺음을 지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원 씨가 잘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 메시가 이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좀 있었는지. 메시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21년 8월 5일 이제 바르셀로나와의 21년간 동행을 마무리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썰들을 제가 오늘 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그 K리그 관련 이적 썰 전에 등번호 썰을 살짝 풀고 갈까 합니다. 등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G에 정통한 기자들에 의하면 그 네이마르가 자신의 등번호인 10번을 양보한다는 그 의사를 보였음에도 메시가 이제 그 번호를 뺏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고 그 결과 19번 혹은 30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번은 어떤 의미냐면 메시가 바르셀로나 1군 초기에 달았던 등번호로 메시에게 나름은 상징적인 등번호였고요. 그런데 그 현재 PSG에서 이제 파블로 사라비아 선수가 그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번호 역시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가 이제 등번호를 30번으로 결정을 했는데 30번이 이제 메시가 바르셀로나 데뷔했을 때부터 달았다는 번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리그왕에서 등번호 30번은 골키퍼들이 착용하는 등번호인데요. 이제 프랑스 프로축구 연맹이 메시가 30번을 다는 것을 허가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메시가 30번을 달고 이번 시즌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리그왕에서 등번호 1번, 16번, 30번은 골키퍼만 달 수 있는 번호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다들 반응이 지금 아찔하신데 네, 조금 더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진혁씨 부분이었잖아요. 진혁씨 부분. 네네. 제가 그래서 생각했을 때 이 네이마르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메시가 30번을 선택한 이유는 프로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시즌 바르샤에서 30번을 사용했고 이제 PSG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유니폼 판매설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이번 달 12일에 30번 번호를 단 메시의 파리 유니폼이 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 메시 유니폼이 출시된 지 20분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 메시가 계약한 지 하루 만에 한 83만 2천 장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유니폼 한 장당 가격이 14만 원 정도래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이 전체 판매액이 이제 20분 만에 그러면은 1228억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수치냐면 조금 너무 크니까 비교를 하자면 라이벌 날강두가 유벤투스에 입단하여 하루 만에 팔린 유니폼 52만 장을 압도적으로 넘어선 판매라고 합니다. 역시 축구의 신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유니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현재 온라인 스토어에는 매물 자체가 없으며 이제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설령 운 좋게 주문을 했더라도 10월 넘어서야 공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 장 갖고 싶은데 스왈로스 팀이 돈을 모아서 사는 건 어떨지 조금 장난스럽게 한번 던져보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방송사 썰도 풀어드리자면 이 메시의 PSG 여행에 따라서 대박을 터트린 국내 방송사도 있는데요. 스포츠 전문 채널 SBS 스포츠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황의조 그리고 윤일록 선수 중계를 위해서 리그왕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라모스, 돈나룸마 같은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한 것에도 모자라 메시까지 영입하면서 국내 축구 팬들의 리그왕에 대한 주목도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스브스 스포츠는 메시의 PSG 이적설이 터졌을 때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메시가 만약에 입단한다면 이제 SBS 프리즘 타워 헬스장 및 구내 식당 평생 이용권 그리고 뭐 메시 아들 삼형제 이 사내 어린이집 특례 입학 등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또한 그 SBS 스포츠 공식 유튜브 채널 명을 24시간 동안 매브스 스포츠로 개명하기까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SBS 스포츠 측이 메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실제로 이적이 일어났고 이 유튜브 채널 명 변경 공약까지 SBS 스포츠가 매브스 스포츠로 바꾸면서 이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지금 보르도에 잔류할지 이적할지는 모르겠지만 잔류한다면 11월 7일에 PSG와 보르도의 맞대결이 성사되는데 메시 vs 황의조의 경기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메시의 이적 과정으로 돌아오자면 바르샤와의 이제 동행이 끝난 뒤 K리그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오퍼까지는 아니었지만 몇몇 K리그 팬들이 영입 기획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오피셜까지 합성해서 만든 팀은 강원FC였고 그 이영표 대표이사와 메시 영입 제안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대전 그리고 울산 팬들까지 기획안을 만들어서 제가 조금 짧게 소개해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사택 제공, 그리고 강릉 아산병원 진료비 감면, 그리고 강원권 내 대중교통 무료, 택시 포함입니다. 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영표 대표이사가 자기 그 개인 피셜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진 횟집 무료, 다른 대개는 포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웃겼던 부분은 자녀가 이제 관동대 혹은 강릉대학교 입학 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부분이었고요. 강원 팬들의 반응은 세계 최고의 선수라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 역시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팀이 와서 가치를 증명해봐라. 라는 멘트를 던져주셨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이글스 홈경기 지정석 무료 입장. 저는 이거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메시도 이 하나의 경기를 본다면 하나의 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금 열정이 조금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울산 내 모든 로터리에 메시 1, 메시 2, 메시 3 순으로 네이밍 부여. 이거 상당히 센 것 같고요. 그리고 울산 대교 무료 통행.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에 메시 1로 이런 네이밍이 부여된다면
저는 충분히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들의 영입 제안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데 어떤 네티즌은 메시가 강원 FC 구단을 사는 게 빠르지 않겠냐며 팩트가 조금 실린 유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 영입 제안을 이영표 대표이사가 검토하는 너튜브 영상의 경우에는 무려 강원 FC 구단 유튜브 최다 조회수 영상이 됐는데요. 이처럼 구단이 스포츠 스타 영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는 것은 그만큼의 경제 효과가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문체부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그 경제적 효과가 약 2조 원에 달한다는 그 발표를 해서 화제가 됐었죠. 특히 이제 뭐 관중 수입이나 광고 혹은 이제 굿즈 판매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 효과 외에도 기업이나 국가 이미지 개선 같은 간접 효과에도 적지 않은 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메시가 챔스 우승 한번 하고 마지막 말년은 K리그에서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니에스타도 말년을 비슬고베에서 보냈는데 우리나라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강원은 연봉을 못 맞춰주더라도 전북 정도 되는 클럽은 뭐 현대차 플러스 한옥주택 제공 이런 걸로 한번 진지하게 영입을 시도해봤으면 좋겠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노래도 있는데 언젠가 메시가 국내 경기장에서 실제로 뛰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씨가 메시 이슈를 필두로 해서 참 재미나게 여러 가지 산업 요소 뿐더러 손흥민 선수 얘기도 나오고 참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메시가 우리나라 오려면은 이니에스타가 일본에 갔던 사업적인 이유처럼 그런 메시의 구미를 당길 만한 사업적인 이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진혁 씨가 한번 골두를 생각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런 진혁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계속 신기하게 다가오는 게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이런 메시를 들고도 적자 재정을 낸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도 신기하네요. 너무 애초에 항상 가까이 있었으니까 소중함을 몰랐던 거 아닐까요? 유니폼 판매량 하나로 일단 하루 만에 적자를 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판매량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가서도 꽤나 많은 이슈가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태용 씨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녹음 자체에서 맞춰져 있던 이슈였던 메시 이슈에서 이제는 메시의 소속팀 PSG로 이동을 해서 한번 초점을 둬보고자 합니다. 우선 PSG 같은 경우엔 이제 지구 방위대 라인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예상 라인업을 대충 살펴보자면 공격진부터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거기에 디마리아, 이카르디, 드락슬러 선수 등이 있고 미드필더진으로는 이제 베라티, 바이날둠, 게이에, 또 에레라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고 수비진에는 킴펜페, 라모스, 마르키뇨스, 하키미, 다닐로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골키퍼까지도 완벽한데 돈나룸마와 나바스로 완벽한 이중 스쿼드를 짜내서 진짜 지구 방위대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팀이 되었죠. 자, 이번 시즌에만 이제 돈나룸마, 바이날둠, 라모스, 메시까지 4명을 FA로 영입을 했는데 각각 유로 2020 MVP를 수상했던 AC 밀란의 리빙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돈나룸마 선수나 리버풀의 주전 미드필더로 뛰던 바이날둠, 그리고 레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던 라모스, 바르셀로나의 심장이라 할 수 있었던 메시까지 4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FA 영입으로 이런 대어들을 낚아올 수 있었던 집단이 PSG라는 건데 구단 사정상 높은 주급을 줄 수 있는 이 형편이 되기 때문에 대여급 FA들이 찾는 1순위 팀이 되어가고 있고 그 덕분에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리그앙이라는 소규모 집단이지만 챔스에서 경쟁력이 있는 팀이며 이제 챔스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 중 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대여급 선수들이 많이 몰리고 아직 우승은 또 없다는 아이러니함 때문에 동기부여까지도 확실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구 방위될 라인업이 이제 공존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제 예상 선발 라인업 공격진이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인데 너무 공격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대 축구에서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공격수의 전방 압박이 불가능한 형태의 포메이션입니다. 실제로 최근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졌던 경기들 중 대다수가 메시의 전방 압박 실종으로 인한 패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3년 전이죠. 안필드의 기적.
3대 0으로 이제 캄프누에서 이기고 4대 0으로 안필드에서 잡혔던 그 경기에서 메시의 전방 압박 실종이 이제 큰 이슈가 됐었고 항상 그런 거의 원인은 메시였습니다. 그렇다고 네이마르나 음바페 양 사이드에 같이 서줄 수 있는 선수가 전방 압박을 같이 해주는 선수가 아니고 이들이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즉 수비 시 항상 키퍼 제외 7명이서만 수비를 하는 구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골을 많이 넣는 만큼 먹히는 것도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라면 그 먹히는 골만큼 넣어줄 예정이지만 항상 토너먼트 같은 그 중요한 경기에서는 수비가 중요하니만큼 메시와 네이마르, 음바페가 과연 이 공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최근 2경기 연속으로 리그에서 4대2라는 스코어로 4골을 득점을 했지만 매 경기 2실점씩 하고 있다는 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감독 포체티노가 어떤 전술로 어떻게 잘 방어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라모스와 마르키뉴스 등 현재 걸출한 수비수들에게 수비 부담이 크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채용 씨가 말한 부분도 있지만 더불어서 주목해봐야 될 점이 이 선수들의 성향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이마르와 음바페 이 선수들의 성향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PSG로 올 때 자기가 더 주목받고 싶다, 주목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명목하에서 PSG로 온 바 있고 음바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좀 더 슈퍼스타적인 면모를 좀 보이고 싶은데 이 엄청 걸출한 선수인 네이마르와 메시죠. 이 두 선수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서로 너무 경쟁을 하다가 이 팀 분위기가 와해되고 그러다가 경기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쓰고요. 반면에 또 이 세 선수들이 서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윈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제 생각에는 메시가 한 번쯤은 이 발롱도르를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약간 선배된 아량으로서. 그 두 번째로는 메시가 이제 포체티노와 국적이 같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해서 자기 PSG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적의 근본적인 시작이 그때부터가 아니었을까 싶은 제 작은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방금 다원 씨가 얘기한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우려가 팬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메시의 팬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메시 선수가 이번에 이적 과정에서 취한 태도나, 뭐, 연봉 협상, 혹은 뭐 등번호 같은 경우,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로 봐서는 메시 선수가 이번에 PSG에 오면서 딱히 욕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승에 대한 열망은 있겠지만 조금 더 경력자로서, 조금 더 연장자로서 팀을 이끌고 그렇게 주장의 역할을 해주면서 다른 선수들이 더 빛날 수 있게, 특히 지금 네이마르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잘 성장시키고 빛낼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음바페 선수가 그때 역대급 재능 막 이러면서 떴을 때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메시 선수의 이적으로 음바페 선수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라모스 선수의 영입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라모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이가 있지만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비수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을 함께 통솔을 하면서 수비 대형 자체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센스가 좋기 때문에 그런 면모를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잘 보여준다면 되게 멋있는 팀이 하나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약간 과거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의 칼라키코를 갑자기 뜬금없이 짠 하고 나온 사건이기도 합니다. 조금 저는 수비, 네. 조금 수비형 리드가 부족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바르셀로나가 메시 없이도 슈퍼리그에 참가할 만큼 훌륭한 팀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리그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메시를 버린 거라면 그 뒤에 메시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슈퍼리그에 참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물론 고민을 잘 했겠죠. 그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애초에 저는 그 CVC가 그 제안을 할 때도 메시가 떠난다면 라리가의 수익이 기대하는 만큼 나올까라는 걱정도, 아니, 의문도 그렇죠. 들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 메시가 지금 간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스월로즈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난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